속담 비슷하게 쓰는 말 중에 욕하다가 담는다 혹은 욕하더니 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톱뉴스 제목 함께 보시죠. 법원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불법 사표 요구는 이례적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문재인 정부 장관 첫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 결과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년 6개월에 실형 선고됐고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전 정권 임원들의 사표를 강제로 받아내고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부당하게 채용해줬다. 거기에 김은경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전 정권에서도 사표 종용했고 관행이다 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건 관행이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폐해가 매우 심하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다. 관행이나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청와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원이 됐다는 외관을 가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 취지를 몰각시켰다. 몰각이란 표현 또 듣는군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유형, 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다.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즉각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번 건은 간단한 건이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이 된 사례이자 그 혐의가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전면에서 비판해왔던 블랙리스트 문건을 현 정부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블랙리스트 불법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매우 재판부가 굉장히 따끔하게 좀 질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2심,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 재판부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표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 사표를 내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밀고 있는 그런 추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물밑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면접 예상 질문서를 미리 준다거나 아니면 업무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청와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이전 정권에 임명한 사람을 밀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그야말로 다른 지원자들까지 다 불합격 처리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그런 이제 수단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재판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 운영 법률 취지를 몰각했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제가 몰각했다는 단어를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그때도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켜버리면 결국은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몰각시킨다는 게 결국 그 법률 취지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결국 현 정부가 어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법률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치해왔다. 자의적으로 인사를 해왔다. 이런 것을 이제 재판부가 지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었는데 그중 한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어떤 그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딛고 어떤 촛불 정신을 강조하면서 탄생했는데 결국 전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배신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입장 들어보시죠. 임원들에게 삭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성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 뉴스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은경 전 장관이 주도했던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직권남용 유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겠다. 강요 유죄. 청와대 내정자 후임자로 물밑 지원, 내부 자료를 몰래 제공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그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전원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내정자 탈락하자 환경부 국장을 문책성으로 좌천까지 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도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민주정권이 블랙리스트 같은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 라면서 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정작 이 문제가 불거지자 여권 인사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의 해명, 반박 이야기 들어보시죠.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이건 체크리스트다라고 주장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아니다, 블랙리스트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다면 1심 재판부대로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이다라고 대통령이 비판했던 일을 현 정부의 장관이 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그 과거 영상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발언 중에 문화계 대신 환경계라고 말을 바꿔놓으면 어떨까? 저는 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때 새롭게 유행한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책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그때도 이것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인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공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당이 말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체크리스트라고 했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진실이 규명이 됐습니다. 물론 1심 결과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법원에 저는 그 법원 선언문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타파해야 될 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전의 관행과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의 이런 관행은 저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적어도 공공기관의 장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좀 더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젠 정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책남불이 인정된 네. 거다라는 김용학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재판부가 일가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네.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게 2심, 3심 가면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 다음번엔 희극인데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데자뷰다. 기시감이 있다. 직전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죄질이 더 안 좋아요. 왜 더 안 좋냐면 예.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더 계획적이고 더 대대적으로 사표가 진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전 문체부 때보다 환경부 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죄목이 3가지거든요. 인정된 유죄 그 판결이 뭐냐면은 직권남용 다들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강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업무 방해예요. 이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그 이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3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산하단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의 목적과 그 해야 할 일에 따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이 형해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그러한 비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판결문에 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 있냐면 피고인이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이겠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을 다르게 진술을 갖다가 했다. 그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정도에서 그다음에 문책성 인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 채용 비리까지 이게 이어진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 혐의 사실까지 부인하니까 이거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까지 예. 그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